촛불행동TV 개국 4개월 만에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제한해버린 건데요. 아무래도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압에는 후원입니다. 촛불행동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의 촛불 삼총사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네요. 준비한 얘기들 풍부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봐. 지난주에도 엄청난 기세였습니다. 우리 촛불 그렇죠. 얘기 해보죠. 이 보면은 원래는 행진으로 기획을 했다가 이번 주가 이제 전국 집중이기 때문에 총 집결의 의미로 그렇게 해서 모였고 또 행진도 했어요. 그 기세를 한번 화면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세가 뭐 엄청나요. 광화문을 그득 메운. 다들 만들어 와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특히 홍범도 장관을 앞세워서 친일파 처단이 공식적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섬찟할 거야.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지 간에 짓밟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걸 살려냈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좋죠.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홍범도 장군이 계시지만 그것에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아주 청명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쫙 주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투박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분이면서도 힘이 쫙 나와. 이 팻말을 저게 손팻말이거든요. 근데 한정판인데 금방 동이 났습니다. 너무 멋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네. 데니임이고 원래 이름은 임동은 작가입니다. 현장에 와주셨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다음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인사를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참 잘 그렸어. 그림 자체가 잘 그렸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게 있잖아. 오래된 그 관록과 거기에 너그러움과 단호함과 그런 용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쫙 정말 잘 그렸어. 그날 저 글을 딱 보자마자 우리 박재동 화백의 첫 마디가 이 그림엔 역사성이 살아있어. 그게 첫 평가였거든. 그래서 이 기세를 함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진짜.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후배들 정말 멋져. 5분만이 아니라 흉상 보면 이제 지청천, 김좌진, 이회영, 김원봉, 홍범도. 근데 거기에 이제 3분 더 모셨어요. 저렇게 앞에. 용영, 안중근, 저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김구. 그래서 홍범도 장군 한 분을 어떻게 밟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입간판처럼 이렇게 세워서 실물 크기로 해가지고 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현장에.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저 캐릭터가 잘 드러나네. 아까 그렇죠? 사진 봐도 하나 한 분이 복식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복식. 맞아. 복식이 매우 특이하지. 거기다 홍범도 장군은 레닌한테 받은 권총한 적을 딱 차고 계셔. 그 한 분 한 분의 역사성 그리고 개성, 그렇죠. 품격, 정말 잘 살아있어요. 용맹함. 저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 민족사적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희망이 돼 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늠름하고 듬직하시고 맞아요. 늠름하고 짜잔 하고 이제 박재동의 만평이 나옵니다. 홍범도 장군을 주기로 했는데 8분이 더 아니 뿐만 아니고 한 분 거기 같이 하는 촛불 시민 하나하나가 다 내가 홍범도다, 우리가 맞아요. 홍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가 8분의 정신, 9분의 정신들 다 제한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짐하고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본 거잖아. 그렇지. 그죠? 딱 8분을 쫙 사진을 들고 노래도 하고 그게 너무 강렬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있는 사건 그대로 그린 거지. 그렇죠. 홍범도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동지들이 다 모인 거죠. 항일 추진의 동지들이.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내가 홍범도다. 맞아요.
우리가 다 민족 열사들이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지게 돼버렸어. 그렇죠. 저분들이 다 보면 다 관계들이 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 안중근 장군을 생각할 때 안중근과 홍범도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분들이 만나고 얘기하고 연합작전을 펴려고 하다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 시대에 저런 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 역사의 거대한 힘이 돼서 항일 투쟁의 맥을 만들어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 그럼요. 안중근 장군은 김구 선생이 또 우리 안진사 댁에서 그렇죠. 머물렀었잖아. 맞아요. 네. 그 백범일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요. 이 중에 그럼요.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 선생 다 연결되고 다 있고. 연결되죠. 네. 우리 이효영 선생님이면 뭐 그렇죠. 완전히 네. 또 나중에는 윤봉길 의사도 또 그렇죠. 들어오셔야 돼. 여성주도 여성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 그렇죠.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뭐 융한순 열사도 그렇고 하여튼 여성 이 지도자들도 크게 부각이 그러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촛불행동에서는 저분들을 만장으로 해서 깃발로 곳곳에서 배치가 돼서 거기 대열이 가면 그분들은 김원봉 부대원이 되고 홍범도 부대원이 되고 김자진 부대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세를 정말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린 정말 거죠. 잘못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제가 이 컴퓨터 파시즘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데 그것과 민족 해방 투쟁사가 같이 하나가 된 사건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 혁명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폭발력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퇴진해서 본격적으로 탄핵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촛불행동이 맨 처음에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기세가 압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탄핵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청원형의 탄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주도형 탄핵이다. 청원형 탄핵과 주도형 탄핵의 차이는 청원형은 탄핵해라. 우리 기다릴게. 이건데 근데 탄핵 안 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렇게 압도해버리는 그래서 탄핵을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냥 도장만 이내는 찍어 이미 이건 탄핵이야 이런 형태로 가게끔 하는 그 탄핵의 목소리가 엄청 낮고 민주당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데 국회에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촛불문화제도 사람들이 탄핵 요구가 엄청 낮다고 이 탄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설특검법이라고 있거든. 근데 지금 그 박정훈 대령건, 국방부 장관 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양평 고속도로건 이런 것들을 빨리 특검 국면으로 가려면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또 그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바로. 근데 그 구성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령상의 의무를 어기는 그렇죠. 거가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돼요. 그렇죠. 탄핵 사유가 분명하게 되는 계속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탄핵 사유를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탄핵 사유 쌓는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나는 이 탄핵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이제 발의만으로도 충분히 전국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현재 국회 구성상 통과하는 현재의 구성상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보면은 현재 여당 안에서도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론 자체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도. 그래서 이런 기세가 전국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런 기세들이 정말 이 현장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윤병희 의원이 지난번에 간도 조선인 학살 100주년으로 해서 그 기념식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정부 여당과 언론들의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공세를 했죠. 정말 그래서 저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시민단체들 또 그다음에 한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단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혼자 갔어요.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는 같이 갔던 시민단체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남부지검에 사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윤명희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됐어요. 참 누굴 수사로 누가 수사를 받아야 될지. 아니 조청년이 초청년까지 나왔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네. 또 일본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있고 또 일본의 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도 없고 글쎄 말이에요. 그걸 꾸중해야 될 판에 그까지 건너가서 네. 같이 위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조총련을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야 되는 잘못된 거죠. 일본의 합법적인 단체인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제1조선인 우리 동포들의 삶도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따지고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다 이쪽에서 그때는 무관심하고 글쎄 그래서 다 벌어진 네. 것들이. 그 보면은 이 7.18 처단 적을 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참저 네. 표정하고 저 주먹하고 저게 완전 홍범도가 돼버렸어 저 순간에. 맞아요. 참 100개 뭐 70 중반은 넘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 기세가 만만치 않으세요, 그죠? 네. 그리고 부부젤라죠, 저게. 각 단위마다 풍물도 나오고 부부젤라도 나오고 굉장히 흥겨운 그리고 이런 모습도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K 시위, K 데몬스트레이션. 그렇지. 저게 특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그 무단 투기에 대한 반대 운동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자봉단들이요 설명을 잘하죠. 네, 설명을 다 하니까 이분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시위도 하고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들 네, 그리고 스님 자기들도 만드는 스님 거. 네, 여기 수녀님 이렇게 있고 스님이 7.18 처단을 딱 들고 있어서 참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숙연해지네. 네. 딸하고 같이 또 네, 모녀가 함께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작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셔. 그렇죠. 네, 저런 걸 어떻게 탁탁. 초등학생 한 명이 나와서 그랬잖아. 우리 집안 대표로 나왔다고. 맞아요. 후쿠시마 때. 맞아요. 네. 아이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의 옷이 이렇게 분홍색이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대지에서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잡아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의 이렇게,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글쎄 말을. 얼마나 여기에 몰입해서 이거를 참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한번 살려보려고 주목도를 높이고 주목도를 높이고 이걸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지. 저 네. 노랑 기여해보려고. 일관했네. 운동화서부터 바지. 이분은 이렇게 있고. 진짜 이게 예술가야. 그러니까 이게 전철을 타고 오셨는지 예술가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가 이게 보통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렇게 해서 참 민중의 야. 그거야 끼야 끼. 맞아요. 촛불 대행진 이 현장은 보면은 우리가 독특하게 만들어낸 정치 축제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세가 정말 이 발랄하고 데모 페스티벌. 네, 정말 이 상상을 넘는 방식이잖아요. 네? 시민 예술가시네. 저런 맞아요. 네. 퍼포먼스 그야말로. 우리도 저거 입을 수 있을까? 자신이? 아직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비 맞는다 치고 입어버리는 그냥. 엄청나죠? 대단해. 이게 그 오후 4시에 범국민대회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무단 투기에 대한 집회가 열렸고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했죠.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촛불행동 왜 같이 안 하냐? 우리 같이 한 거죠. 같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퇴진구호를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이어서 퇴진구호, 탄핵구호까지 해서 기세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전국 집중이고요. 10월 달에는 10월 20일 1주년 됩니다. 전국 집중으로서는. 그래서 정말 총 집결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추석전 때는 일주일 딱 한 번 쉽니다. 추석 전주에 이제 뭐 국군의 날 뭐도 한다 그래서 쉬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세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 좀 보낼까요? 네. 저 활기하면 저 창의력하면 네. 열정하면 네, 대단해요.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홍범도 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공연 얘기. 그다음에 이 책을 쓰신 이동순 선생이 페이스북에 장군의 절규 이렇게 올렸다가 또 그게 삭제다 암흑이다.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문제, SNS의 민주주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네. 그래서 힘이 쫙 나오잖아.
호령도 절규도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죠. 동시에 느껴지죠. 그냥 저 홍보는 장군 빼고 저것만 하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홍범도 장군이 장군의 딱 말씀, 하니까 그렇지. 저분의 말씀으로 들려. 그러니까. 저분의 말씀. 네. 저분이 하니까 너무 당연한 지상 명령처럼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됐어요. 너무 탁그 예, 성스럽달까? 그 누가 저걸 신뢰성이 시비를 있어서. 걸고 공격하겠어요. 저 얼굴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온 삶을 바쳐서 외적을 물리친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참 일을 잘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동안에 잘 몰랐던 우리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그 참 그런 계기가 됐어. 그래서 아주 그게 도리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아니 이동순 선생이 시인이시잖아. 그렇죠. 예. 영남대 오래 계셨던 명예 교수로 계시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쓰신 시 중에 후레자식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그거 읽어보면 다들 후련하고 도대체 이 후레자식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저절로 갖게 되고 답변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데 후레자식의 출생의 비밀? 아니 한 집안 망하려면 꼭 이런 부류가 나타나서 온통 가문을 먹칠하고 거덜내지 아무리 빛나는 집안이라도 그런 망나니 때문에 몰락하는 건 순식간이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와닿네. 통쾌무쌍하다 네. 이렇게 모처럼 정말 그렇죠.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 시를 보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레자식. 이동 선생의 얘기는 또 우리가 또 할 게 또 많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니 그 친일파 처단이라는 걸 보니까 글쎄 이 말이에요. 후레자식이라는 맞습니다. 시가 저절로 연결이 돼서 맞아요.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동 선생은 73년인가 5년, 4년인가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시인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날 이제 이렇게 아까 다시 봤지만은 이 기세를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공연들을 했어요. 경험과 상상이. 이 공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쓴 장군의 호령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 시를 낭독을 했어요. 그좀 그다음에 앞으로 낭독극으로 만들어야 돼. 진짜. 촛불냉동 노래를 같이 해서 했던 장면을 잠시 좀 우리가 보기로 하겠는데 이분들 한 모습 볼까요? 대단한 기세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장군의 호령이 저 홍범도 장군의 후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울려 터지는 그런 호령 소리를 공연으로 올렸다는 것 잠깐 좀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항쟁의 동지들이여, 나의 육신은 죽어 사라졌으나 나의 넋은 촛불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대의 촛불은 봉오동 전투의 함성이요, 정산리 대첩의 총성이니 중단 없는 투쟁으로 역사의 혁명을 완수합시다. 촛불을 높이 들어 범죄 집단 윤석열을 몰아내고 수구적패 국힘당을 해체합시다. 촛불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의 나라, 민주화 통일의 새 세상을 건설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저렇게 시작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시와 노래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수의 비비린내 나는 아가리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총칼이 진흙탕처럼 뒤범벅대는 들판에서도 물러섬이 결코 없었노라. 사륙의 취미인 황군의 심장을 겨누었던 우리들의 강철같이 날카로운 세월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흘러도 그 어느 마디 녹슬지 않는다. 정산리와 봉오동은 대첩의 깃발이 되었고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하나된 동방의 단결은 외적의 간을 찰나에 녹였다. 풍찬 노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요. 중과 부적의 교전 또한 다반사였으되 어느 병졸 하나 뒤돌아서지 않았고 장수는 장수대로 단기 필마여도 용맹히 진격하였다. 비록 돌아갈 조국이 없다 한들 우리에게 허망함은 없고, 비록 반겨줄이 하나 없다 한들 우리에게 고독은 끼어들 틈이 없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조차 없을지라도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 저 흉포한 일제의 성체를 산산조각내고 이자들의 주구가 된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것! 저들의 비명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시신은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그 후손들은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까무라쳐 끝내는 대가 끊기리라. 우리의 흉상을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쑤셔 놓는다 한들 불멸의 역사가 어디로 가겠는가? 일제의 밀정이 된 내놈들의 오늘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 날이로다. 그날은 온다. 기필코 온다. 아니오려 해도 온다. 청산리와 봉오동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구나. 거대한 승리의 순간은 이미 예비되어 있도다. 가자. 항쟁이다. 대항쟁이다. 내 목숨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겠노라. 무기는 단 하나, 촛불. 그거면 되었다. 거리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저들은 내 빼기 바쁠 것이다. 잘못 건드렸다 이놈들아. 홍백이 어디 사라질 줄 알았느냐? 이제는 차라리라. 우리가 홍범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너희 하늘지 굳건한 정신 불꽃 기둥의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광장을 가득 채워라. 촛불이여 타올라라. 촛불의 광장이 해방부가 되는 날 민족의 운명 더더욱이 어깨 춤추리라. 수세력 친일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일투사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하잖아요. 대단했다. 정말. 노래와 그리고 구호까지 쫙. 촛불의 행동 노래는 지금 백자가 만든 노래도 있고 같은 내용으로 경의상생이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다 이제 혁명적인 역동성, 하나는 우리가 함께 같이 합창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저 홍범도 장군의 호령, 우리 장군 김민우 호령. 네. 선생이 빙의해갖고 홍범도 장군의 영혼의 빙의에서 정신의 빙의에서 그 기상을 갖고 쓰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낭독극을 수많은 시민,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또 대학생들한테 퍼뜨려야겠구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 홍범도의 호령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아니 저것만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연수가 충분히 돼서 한 10명이 하나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아까 그 모셨던 8분
그렇지. 거기다 여성도 몇 다 분 장군의 해서 호령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한 4, 50분 낭독극으로 아 좋네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10분짜리로 두세 분만 맞아요. 모시고 각자가 그럼 맞아요. 각 어느 학급에서도 또 학년 단위로도 전국 경연도 좋은 가능하고 거네. 너무너무 멋있잖아 그렇게 맞아요.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진실을 또 좋은 기상을 생각이네. 우리 젊은 초, 중고등학생들 특히 대학생들까지가 전부 다 해서 그거 시나리오를 한번 써주시면 진짜 훌륭할 것 같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몇 사람하고 힘을 합쳐갖고 한번 써서 이 낭독극을 한번 보급시킵시다. 그렇잖아도 저 이 경험과 상상 감독이 저한테 대본도 좀 이렇게 부탁을 그러니까 그 대본이 숙제가 하나 생겨서 진짜로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래서 이번 장군의 호령은 홍범도 장군이기도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장군의 호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셨던 장군님들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뜻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본 건데 저는 이 유학과 함께 촛불행대 노래 조일권 선생이 남긴 시를 가지고 그래요. 한 건데 연수회 때도 이게 보면은 혁명, 투쟁 이 속에 이제 사상도 나와야 되고 문화예술도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년도와는 달리 이번에 이것은 또 새로운 형태의 제2차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저렇게 새로운 예술 극 같은 것이 태어나서 이거 정말 굉장하다. 그래서 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혁명이 비틀거릴 땐 그때는 예술의 앞장을 서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게 중고등학교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저게 교육부에서 뭐 또 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독립운동가를 선양한다는데 그걸 말이니까 싸워야지. 그렇지. 그래도 저놈들은 하기야 우리 교육부가 이주호 장관이라는 이가 MB 시절에 교육부 장관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하고 지독하게 싸웠잖아. 대법원 맞아. 헌재까지 네. 제소하고 더 웃기는 건 교권 보호 조례도 만들었거든. 2012년에 그것도 그걸 맞죠. 대법원에 제소해 갖고 결국 무효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주범이네. 그러니까 교권 보호 조례하고 싸우고 학생 인권 조례하고 싸우는 교육부 장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교육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글쎄 말이에요. 갖고도 혹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제 저렇게 민족 항일 투쟁사를 제대로 가리키면 저 기세의 늠름함, 그럼 대의를 자기가 딱 서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전체 사회 분위기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시민들의 힘이 좀 큰 거죠.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난립니다. 이 보면은 소련 공산당이 입당했다는 거 가지고 막 그러더니 조선일보는 또 북쪽이 홍범도만 편애한다. 이런 식으로 또 조선일보가 저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모시는 게 북한의 지령이 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면 이거 지령이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지령 받고 이거 지금 진격하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이 퇴진이 추모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것 광화문에 모이는 것, 일본 대사관 앞에 가는 거 이거 다 북한 지령이라는 거지. 퇴진이 국익이다 이런 구호 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바쁘겠어. 윤 대통령이 나오면 TV 꺼라 끄잖아 사람들이. 실제 전 국민의 북한 지령 수수 혐의를 참. 근데 정말 잘 그렸네요 저만큼. 기가 막혀요. 누구야 도대체 저거? 식당에서 그 TV 식당이니까. 끕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북한 지령이라고. 다음날 지령 받고 신문에. 움직이는 시민이라고. 자, 근데 이게 지금 또 SNS상에서 다른 현실 하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 이동순 선생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고 영남대 명예교수시고 시인이시잖아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참 느낌이 참 좋으시죠. 이분도 지금 이제 한 맞아. 70 중반 돼 가시는데 홍범도 장군을 능멸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써서 나를 왜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데리고 왔어? 이 꼴을 당하게 하려고 그랬어? 그 시를 쫙 썼는데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SNS상에 민주주의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크 주커버크한테 Stop Censorship, 검열하지 마라. 이게 쫙 퍼지고 있죠?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국권정책연구소장 하는 김영환 선생이라고 있어요. 참여연대 협동소장 출신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거 공유하지 말고
그냥 북복으로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다 퍼뜨려 달라고 그렇게 아예 그렇죠. 본인 네, 페북에서 네, 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네.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네. 같이 상동 행동,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광노현이 저 교육감의 SNS에서 400명이 넘으면 거의 뭐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무슨 소리야? 아닌가?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도 이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만 명이 되죠. 좋아요가 저렇게 날 정도로 호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저 표정 봐. 나는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고요. 뭐지?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본 겁니다. 너무 잘 짜왔다. 근데 또 김동규 교수가 저항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 개정 경고를 받았고 말하자면은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혐오 발언으로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동 분류가 아니겠지. 입력을 그렇게 하겠죠. 저가 이제 단어가 인공지능이 네.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입력해서 학습시키냐에도 달려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게 이미 이제 정치적 편향, 그럼요. 역사관의 편향이 다 들어 있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에서의 페이스북이 일종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정치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크 주커버크가 좀 제발 알아서 이게 뭐지 고민을 좀 해주길 바라는 저 표정을 한번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놀라지 않을까? 저게 재밌는 게요. 지금 다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수익 창출 중지라든가 맞아요. 그것도 같잖아요. 이게 다 연동돼 있어. 지금 맞아요. 글로벌 SNS의 맞습니다. 주역들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나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다 공히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네. 이게 지금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사태죠. 중대한 네. 문제죠. 사실. 굉장히 중대한 사태고 민주주의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 안에서만 작동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할 때 비로소 그것 또한 역시 매우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인공지능한테 그 집어넣은 내용에 의해서 그렇죠. 자동적으로 네. 이런 검열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항의하고 이른바 가처분이 있잖아. 이럴 그렇죠. 때는 네, 맞아요. 중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들이 지금 맞습니다. 이런 SNS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저건 소통 대기업인데 장악되는 소통을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아주 플랫폼이잖아요. 편향적이죠. 그렇죠. 플랫폼이 왜 간섭을 해? AI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어느 한 집단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는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대단히 기계적인 분리 방식이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그땐 달라지는 거죠, 접근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게 서구 자본주의 자체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항의 운동이 전개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외놈이란 표현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이제 쓰면 안 되는 혐오 발언으로 지금 현대 와서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홍범도의 절규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홍범도 장군의 입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그때 저분은 저렇게밖에 쓰지 않을 그렇죠. 그때 시대예요. 외놈, 외적 이건 뭐 그럼. 당연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네.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대단히 적절하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요. 마크 주커버커 저 사진을 마크 주커버커 스프라이스드 익스프레션 해서 놀란 표정 했더니 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페이스북만 보지 말고 SNS 밑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저 동력이 바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페이스북의 정책 또한 변화시키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서구에서 만들어진 정치 만평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이제 언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 그러면은 펜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 마이크가 있어요. 지금은 가운데에 핸드폰, SNS. 그러니까는 보면은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로 얘기하면은 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세 가지. 지금 펜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더 강력하게 중세 쓴 것이 SNS죠. 그래서 저런 것을 보여주는 만평입니다. 만평가로서 좀 배우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언론의 자유를 외치니까는 곧바로 총구에 저게. 네. 우리 인권이거든 그랬더니 뭔 소리야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야, 참 잘 그렸다. 정치 만평입니다. 서구에. 그리고 저것도 정말 재밌어요. 저기 보면은 free speech zone에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는 좋은 지역. 저 밑에 작은 글씨는 few restrictions apply 하면은 이건 뭐냐면 그 언론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겨우 몇 가지 조금만 이 제동을 거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표현이 밑에 있어요. 영어로. 그래놓고는 free speech zone은 어디냐 하면 입밖에 없네. 입 안. 입 안. 밖으로 내놓지 말고 겉으로 보면 내가 너의 입을 봉쇄한 적이 없어. 내가 말 못하게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혼자 얘기하는 걸로 끝나게 해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목백의 자유 이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확산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아예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도 저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이 사람이 공장뉴스는 과시자는 1급 살인죄 극형인데 극형이 사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참 판사 이게- 출신, 법률가 출신이 맞느냐. 어디서 아는 척 하느라고 1급 살인죄 이런 거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거거든. 저건 영미법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모살. 네. 굉장히 계획한 스카운트를 칠 살인이라는 때 뜻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급 살인죄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또 음. 반역죄, 네. 사형, 극형 이런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게 거짓 뉴스 대선 조작이다. 뭐 이렇게 선동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비판하는 건 전부 저렇게. 그러니까 실제는 대장동 사건의 씨앗돈을 만든 그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그렇죠. 특혜 대출 그리고 그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사건을 네. 무마한 것만은 틀림없어. 당연하죠. 윤석열이 네. 당시에 그렇죠. 수사팀장이었고 네, 그리고 책임자였고. 그걸 그 조아무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네. 멘토라고 했던 박영수였고 그래서 박영수 전화 한 통이 간 것까지가 팩트예요. 그것이 그런데- 자라고 자라서 대장동을 만들어낸 그렇지. 것이고. 그런데 이게 팩트인데 저 신앙님 선생하고 이렇게 김만배하고 예. 돈이 오고 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 그때 대선에 대한 이 시간차도 있는 거고 저런 거를 이제 공장 뉴스라고 해서 뉴스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하는 거죠, 저게 저 지금. 정도는 사형해철 반역죄 네. 저거는 사실 뭐냐면은 저걸 딱 보는 순간에 국힘 전신정당에서 북한에 판문점 도발 부탁했잖아요. 총 쏴달라고. 총 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기 조성해달라고. 예. 예. 대선 직전이었던가? 예. 그게 불발로 그쳐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부탁한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사형해철 반역죄. 그렇죠. 예. 야, 저기 그럼 그저 양평에 철로 휘잉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거는 집단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국문이 호수죄라고 예전 노래 치면은 국문이 호수죄 알죠? 그렇지 말이에요. 이게 딱 해갖고 호수까지. 장대 꼽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저렇게 언어를 인플레이시켜. 근데 사실은 거짓 뉴스의 서식처 본거지가 자기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만화를 보면 최총이잖아요. 저희 뭐라고 써있냐면 freedom of speech라서 언론의 자유라고 해놓고 사실은 거짓말, lies. 그러다 잔뜩 쏘아대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조중동 뭐 특히 그렇고. 지금 네. 우리 공산이지. 국민의힘이고. 저 따위질 하고 있는 판에 누구를 무슨 사형을 시키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저거죠. 언론의 자유에게 총격을 가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사형시키겠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엉터리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 만평의 윤석열이가 안중근 당시. 윤몽길 이걸 헷갈려서 헤매고 있던.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나온 거지 그때. 그죠? 저런 당이에요. 그래서- 저런 세력들이고. 저게 뭐냐고 도대체. 지금 정말 그대로 현실이 돼버렸네. 바꿔치기 하려고. 바꿔치기 하려고. 예, 맞아요. 야, 예. 그대로 됐네. 참.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저렇게 기관단총을 난사하는 거죠. 지금. 저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거를 알고 이렇게 그랬지? 부탁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고. 정치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신세를 보여주는 거죠. 작가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단두대에 손이 잘릴 그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만평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발상이. 그랬어.
그 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박재동입니다. 저기 경기신문에 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기 보면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검투사의 얼굴이야. 딱 박재동. 원래 검객하잖아. 검도하잖아, 검도. 딱 그런데 재밌는 게 부탁하길래 평범한 얼굴을 그리기는 못해서 감을 깨물고 있다. 그래서 험악하긴 하지만 첫 연재의 날에 한 거야, 저게. 지금 보니까 첫 연재의 날이었어. 첫 그림을 저렇게 한 거야. 야, 근데 이 표정이 비범해. 그래서 딱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비범 감을 먹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언론의 자유 의자야. 의자에 앉으면 저 의자 끝에는 칼날이 있는데 옆에는 몽둥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몽둥이 든 놈도 여기가 뜨끔뜨끔한 거야. 아, 저 칼날에.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손을 뒤에 갖고 만지고 있어. 그래서 앉기만 하면 이제 저걸 몽둥이 휘두르는데 저걸 보기만 해도 뒤가 뜨거워요. 그래서 저걸 두 개를 대조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이죠. 누구야? 왜 박준홍이 감을 먹고 있을까? 그래, 나는 끝까지 현실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현실의 감을 잃지 않으라고 촛불의 그 현장에 계속 나와서 감을 잡고 있는 거지. 라고 나는 해석을 해.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그게 되나. 글쎄 왜 저때 저런 걸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예언자적으로 그린 것 같은데 나도 오늘의 모르게. 현실을 미리. 근데 저 오늘 편의 그림도 참 대단하지 않아, 저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흉상철거를 한국일보의 백예규 화백이 그린 거래요. 9월 8일 만평인데 저렇게 흉상철거를 하고 또 홍범도 함 전함도 이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전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홍범도 함이라는 자체가 무형의 전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함 자체는 이제 유형의 전력이지만 이름이 갖고 있는 힘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형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전력에는. 정신전력이라고. 그렇지. 근데 그 무형의 전력을 이 윤석열 정권이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거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굉장한 무형의 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촛불의 시민들이 우리의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의 얼굴을 피켜서 들고 있는 그것도 보니까 무형 전력이었던 거지. 그렇지. 힘이 응집되는 게 든든하지.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동 선생께서 이렇게 저기에 한거를 해서 이제 절규 그걸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박재동 화백의 후배 백영우 작가가 그린 겁니다. 네. 참 그림 좋네. 이름 좋아. 근데 저 내용이 사실은 파란 거. 이동순 선생의 시가 저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거야. 네. 이렇게 할 거면 가족사랑 다시 보내라. 절규의 핵심 주제죠. 저 부리부리한 저 이 분노에 찬. 그럼 참 잘 그렸어. 군복도 보면 느낌이 굉장히 범상치 않죠. 보면은 어떤 세월의 무게가 얹혀져 있는 군복이 됐어. 그리고 어깨에 각이 딱 살아 있고. 이런 우리의 장군 위풍당당. 그러네, 자꾸 위풍당당. 그 표현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자해 보이는 구석도 있으시고. 적들에게는 단호하게, 동포들에게는 무한히 자유롭게.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봐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홍범도, 김저진, 그리고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철건대 저 만화는 박재동 화백은 뽑아버려서 파괴한 걸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백선엽을 세웠다가 아니라 저렇게 했기 때문에 백선엽의 공로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만평이 된 듯한 느낌이라 얘기를 했죠. 이걸 보면 마크 주커버크가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랬군요 하고 눈물을 좀 흘려요. 다 언제 저걸 또 준비했어. 나 참. 마크 주커버크한테 이런 진짜 서한이라도 보내야 될 판이야. 그러네. 우리 방송을 밑에다 자막을 쫙 아니 거의 팀들 많을 테니까 자막 니네가 해서 좀 봐라. 그러면 아주 흥미롭게 볼 거야. 자기가 자꾸 나오고. 그렇지. 자기가 자꾸 자기가 나와야 이거 흥미롭게 보지. 말 되네. 자기가 자꾸 나와야 돼. 이 이동 선생이 페이스북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글을 썼다가 삭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홍범도 글을 삭제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21년에 유해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돌아와서 한 독백과 같은 얘기를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날에 삭제를 해버리더라고. 공유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 것은 다 날라갔는데 아까 북보시에서 이제 발라서 했던 분들은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저거가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그 외놈 이 표현이 아닌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아닌가 싶은데 차우지는 그렇게 해서 경고를 먹고 개정 제한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노출이 점점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글을 그대로 한 번 더 실었어요 제가. 근데 표현은 그 부분 혹시나 몰라서 XX로만 하고 근데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공유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돼서 제가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고 이걸 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의 목소리를 직접 따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남겨있는 그 육성을. 그래서 육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봅시다. 이거 예. 진짜 기가 막히다. 예. 홍범도에다 이거이 고국에 돌아온 이 덩마리들이 망감이 교차하는구만 기래. 여기는 내 고향 비양은 아니지만 이 땅도 내 땅이니 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소이다. 내는 소치 쪽엔 고조 총깨나 쏜다는 보수로 지내며 조선 팔도를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황해도 9월산을 거쳐 함경도 갑산에서 동지를 모아가지고서리 의병활동이라 할 거야 뭐 내세울 거야 없는 그 의병활동을 하고 기카다 결국에는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이 길이니까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삼아 북로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외놈들 수대 족치고 길을 쓰다래. 날 보고 다들 널러다니는 홍범도라 이랬어. 요즘은 한물 같지만 그땐 축지법이 유행이었거든. 길지 않고서는 그 넓은 만주벌판을 온주 뛰어다니고 길을 씩 갔어. 요새 축축 이거 이제 박수 쳐야 돼. 이거는 박수 쳐야 돼. 세상에. 말이야. 이게. 근데 각자 한번 해보실래요? 홍범도 한번 해봐. 대가스 한번 해보라야. 오늘 점심 우리가 능라밥상 가서 키양냉면을 못 갔어. 길게 할까?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니 이제 더 이상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야. 뭘 쪽팔리고 기래야. 가보자고.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 네, 요 금방 아산에 계신 우리 장군님 만나 술 한잔 올리고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오리다. 장군하면 역시 이순신 장군님 아니요? 내 이 땅은 이렇게 땅 밖으로 나왔어. 허문맹랑한 소리 하는 놈이 있거들랑 싹 다 잡아다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걷잡을 수 없게 할 테니까 그리들 알아두시게나. 통일조국이 와야 나도 내 고향 비양에도 가보고 기를 수 있겠구만. 이왕 일이 되었으니 나 홍범도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 뭐인지 다들 깊게 생각하고 날래널래 꼬드려 해보라우요. 아이쿠, 우리 장군님 나 기다리시다가 못 빠지시겠다. 다들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땐 너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왔어. 공부들 단단히 하고 있으라. 출제 범위가 뭐냐고? 범위 에이 기탄 거 없어야. 이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왔어야. 킬러 문항이 나겠구만. 기가티 킬러 문항이야. 기딴 거 없어요. 이 홍범도 정말 장군의 호령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다 나눠서 낭독하고 그 각 반마다 정말 그리고 동아리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진짜 아까 10명 꼭 해줘. 그러니까 저게 2년 전에 쓴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호령은 이번에 썼던 것이고 저거는 2년 전에 썼던 저게 건데 2년 전에 저건 쓴 2년 거야? 전에 처음 올려서 삭제당한 글.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저 여러분들이 호령하고 들으셨-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랬던 게 내가 저 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장군의 호령을 썼는데 나중에 그 삭제된 글을 다시 보니까 그 기세가 일맥상통하는 그치. 거지. 난 같은 건 줄 알았어. 기세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나도 그 축지법을 좀 써. 어, 네, 우리 평소에 같이 그러면 항상 나를 우리가 못 목격하잖아. 도저히
길에서 내래 생각한 것이 전 국민의 60%를 가르쳐줘야 되겠어. 가르쳐주자 이게. 해야 되겠다. 나 배우고 싶어. 정말 멋져. 이동관이 언론 장악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첫 번 실패했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해임 현역 정지 이거를 법원에서 그 해임 부당하다. 그래서 이사장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원칙에 한방 맞았구나. 이동관이 터뜨려. 아. 했더니 그 이동관 아들이 저 학폭. 예, 학폭. 200만. 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생각하니까 말이 좀 더 되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말 시키지 말고. 근데 나는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 당한 사람들이 쭉 기자회견을 했어요. 누가 보였겠어? 정윤주 그럼. 방송심의위원장, 그다음에 권태선 MBC 박문진 그렇죠. 네. 이사장 위원장, 그리고 방통위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 남영진, 누구냐? 남영진 KBS KBS. 이사장. 자, 이 네 분을 그 방통위가 한상혁을 몰아내고 그것도 두세 명 가지고 해치운 일이에요. 둘 가지고 불과 두 달 사이에 해치웠어. 저 사람들은 저런 권력, 권한을 쓰는데 귀신들이에요. 나쁘게 쓰죠. 보면은 과잉으로서 사실은 오남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권한을 악착같이 써.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안 민주당이 썼어. 국회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 입법권, 국정조사권, 특검권, 그다음에 탄핵권, 뭐 예산통제권, 별 권한이 다 있어. 근데 제대로 안 써. 근데 뭐 그걸 하냐. 거의 안 쓰지 사실은. 그다음에 법 왜곡법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법을 계속 왜곡시키니까. 그러니까 나 그게 네.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야. 그 뉴스에 그 네 분이 같이 거기에 옆에 또 EBS 이사장은 아직 목이 붙어 있는데 그렇지, 예. EBS 이사장까지 또 될지 거기에 모르지. 같이 나왔더라고 기자회견에 유시춘 유시춘. 이사장이 그래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던데 내가 보니까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유일하게 목이 붙어 있는 분 하나가 이제 딴 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는데 난 그 대비가 되는 거야 너무나. 맞아. 저 사람들은 네. 저렇게까지 신속하게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해 그러니까. 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치력 자체를 스스로 접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거는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될 좀 것이죠.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 아니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더만 입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거부권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게 거부권 뭐 행사는 역풍, 저 사람들의 역풍. 권한인데 저 사람들의 권한은 자기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책임을 그거고, 우리가 물는데 여긴 여기대로 하면 되는 그렇지. 거지. 그럼. 근데 우리는 지금 강령에 의한 정치, 아젠다를 갖고 있는 정치인을 못 보고 있잖아, 사실은. 응?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조처를 취하면 취하기 전의 조건하고는 달라지는 달라지지. 거예요. 그럼 그 그래서 조건에서 그렇지. 생각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조건을 갖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강령에 따른 입법들을 해내고 적어도 말이에요. 문재인 헌법안에 담겼던 후속 조치 입법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해내고 그 이제 교원정치기본권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정치기본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 약속했던 거의 공통 사항들이 있어.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그런 것들 그냥 칼같이 해버려야지. 예를 들어 해야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거 그냥 해야 돼. 요거는 그러면 뭐든지 저쪽이 해야 거부 쉽게도 못해. 사실 그 정도 그럼. 지지받는 거는. 특히 총선 앞두고 그거 못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국가보안법도 이럴 때 확 해치워야 돼. 네. 최소한 7조 문제라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정치적인 용기, 의지, 투지 그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좀 생기는 받겠다. 네. 이렇게 국민들의 고통의 일부의 원인은 거기서 그런 있는 거.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감당하게끔 한 죄죠. 역사적인. 180석이 뭐 천년만년 글쎄 말이에요. 가는 네. 촛불행동에서 논평도 냈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이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0일 날 벌써 지난 토요일도 그랬고 10일 날도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구속시키겠다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13일, 14일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체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표단 고문단 가서 방문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회에서 단식 중단하시라. 그리고 투쟁의 수위를 새롭게 전환해서 높이자. 이렇게 해서 성명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제는 단식 중단하시고 새로운 투쟁 단계로 갑시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래, 또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기 건강을 때문에 지켜야지. 그래서 이 대표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단식 투쟁을 할 때 내었던 제목이 국민 항쟁이에요. 사실 굉장한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국민 항쟁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지금은 저항권을 발동할 때다 뭐 거의 이 수준까지 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당 대표는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투쟁이지. 음흠. 그러면 이쪽 바깥에서 같이 항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아젠다가 너무 맞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바깥의 항쟁이 잘 조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이런 국민 항쟁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합시다. 국정 외신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 YS가 단식 투쟁을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의 정세도 달랐지만 단식 투쟁 자체가 갖고 있던 메시지가 내가 박정희와 한번 정면으로 붙겠어. 이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하지, 항상. 그래서 어떤 폭발의 지점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한번 정면 승부한다. 그래서 이 기로에 내가 모든 걸 던지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고 거리와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표된 걸 보면 광장과 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제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하고 그러니까 한미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이 한중일이 아니고 한일중으로 바꿨더라고요. 중학교 이름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일본은 독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도리어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견디지 못한 우리 박정희 화백이 또 이렇게 만화를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일본 기시다 정권은 독도 일본 땅 예산 27억 원 편성을 했는데 얼마를 보태드리면 될까?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우리 3조 이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는 우리 예산을 보면은 온갖 걸 다 줄여요. 복지 예산부터 문화 예산까지 다 저기다. 그 감세, 부자 감세에서 긴축 안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도 줄이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시다는 외상 시절에 그러니까 아베 외무상이었잖아. 그렇죠. 그때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물고 늘어지던 친구거든. 확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양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의식이 박약한 건지 알 수 있지. 그렇죠. 이른바 자유대의 백서, 국방백서라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명기를 했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도 그렇게 쓰고. 저렇게 아이들 젊은 애들한테 네. 그렇게 머릿속에 그릴 때탁 박혀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을 제가 최근에 야마베 켄타로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일본의 제야 학자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하나 있었냐면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본이 작성한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케시마하고 마츠시마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울릉도 독도인데 이름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긴 해요. 그 조선의 섬이다라고 명확하게 일본이 공식 문서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건데? 그게 아마 1907년 정도 될 거예요. 아. 정미협정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역사의 근거를 내세우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있을 수가 없지. 울릉도가 한국 땅이면 거기에 부속도서라 볼 수 있는 독도는 그럼요. 자연스럽게 한국 그렇죠. 땅이지. 네, 그걸 네. 지금 일본이 영유권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국민항쟁, 주권 발동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김용호라는 자가 뉴라이트 최전선에 있죠. 5천만이 다 주권 행사를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재와 행사는 다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소재, 행사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야? 행사를 못하는 주권이 주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 주권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저거는 이제 칼 슈미트가 했던 방식으로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존재만이 예외적인 비상 결정을 갖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주권
논으로 가는 거니까 파시즘의 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파시즘 그렸네. 윤틀러. 그랬어. 윤틀러? 윤틀러네. 경틀러. 아, 참. 저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정부 상태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미 무정부 상태인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는 거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이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홍범도 장관 말씀대로 하자면 이참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야. 이? 기렇게 가야. 날래 세우자야.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국방부장도 탄핵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 윤석열의 수사 부당 개입을 그 통해서 이제 하는 꼬리를 것이고. 잡은 거지. 저걸 확 잡으면 네. 이게 딸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종섭은 이제 저렇게 되니까는 이제 장관 갈린다고 하니까 사의도 발표를 하고 도망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도망을 가 꼬리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꼬리 끊기죠. 그죠. 네. 근데 네. 오늘 내일로 뭐 부분 개각이 단행된다는 네, 얘기가 네, 있고 네. 국방부 장관은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음. 민주당 주도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해임됐든가 아니면 사표를 내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면 탄핵 추진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후임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 절차 끝날 때까지 후임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가 직을 하고 있으면 그럼 탄핵 조치를 할 수 그럼 있고 이제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직무정지시키고 예, 사실은 임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 고리를 발견하면 그렇죠. 그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이 하나씩 열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박정훈 대령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꽉 쥐고 있어. 음. 거기다 놀라운 거는 그거 아세요? 분단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 분단위로 내용들을. 전부 기록을 했다는 거지. 네. 잊어먹기 전에 다 그렇죠. 했었던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돼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사를 잡읍시다. 자신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야. 나는 여간 박정훈 대령 사안하고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맞습니다.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면 볼까요? 전국의 촛불 독립군들이 모여라 서울로. 그래서 9월 전국 집중 촛불이 있고요. 9월 16일, 다음 달 10월 21일 이 전국 집중으로서는 1주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국민 대항쟁의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는 날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껏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도처도처에서 이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이자고야. 뭐야? 길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장군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자, 오늘 그럼 우리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